자, 객관적 기준으로 일관되게 가르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박석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행동지침과 관련해서 OT를 좀 만들어 드릴 건데요. 해당 강좌는 제가 작년에 구모 대비 행동영역 강좌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행동지침이라는 걸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건 뭐냐면 6월 평가원까지 받고요. 그 다음 9월 평가원 대비 혹은 9월 평가원 이후에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풀이되는 것들에 대한 행동지침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저에게 행동과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중요한 건 제가 학생들에게 듣다 보면 너무 추상적인 행동들이 많아서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가고자 하는 것, 제가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행동지침이라는 걸 원래 있었던 강좌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냐? 포인트는 뭐냐면 현대시, 고전시가, 수필, 현대소설, 고전소설 영역별로 다 만들어 드렸는데 독서는 제가 더 파이널 마지막 강의에서 시작처럼 올해 나왔던 트렌드에 맞춰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똑같이 만들어서 행동 양식을 잡아드릴 테니까 독서는 걱정 마십시오. 독서는 더 파이널에서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역별로 볼 건데 원칙은 24년 6구 수능, 25년 6구 수능, 올해 6월 9월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일단 제가 지금 촬영까지 올려놓는 건 6월까지고요. 9월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곧 보실 거기 때문에 구모 보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5개를 구모를 여지껏 배웠었던 것들을 다시 엮어서 수업을 해서 올릴 겁니다. 알겠죠? 자, 교재는 6월 평가원까지 반영이 되고 있고요. 9월 평가원 보고 나면 연구실에서 바로 작업을 해서 촬영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원칙은 24, 25, 6구 수능 26년도 6월, 9월 총 8번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통되는 행동 양식을 잡는 게 중요하고 제가 왜 원칙을 이 두 개념으로 잡았냐면 이 2개념만 보면 여러분들이 평가원에서 적어도 7번에서 8번 시험에서 공통되는 특징 자체 그럼 공통적으로 해야 될 행동 양식을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 공통되는 행동 양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것이 지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잡힐 겁니다. 알겠죠? 자, 핵심은 요즘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실전에서 제가 이런 풀이를 했는데 안 먹혔어요. 실전에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정도의 문제를 많이 묻는데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근원적인 공부 자체가 돼야 되고 그 근원적인 공부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행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절대 안 잡힙니다. 공부는 일관되게 하셔야 되고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평가원 가지고만 할 겁니다.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원 가지고만 할 건데 평가원에서 공통되는 출제요도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그 공통범주를 뽑아서 이런 행동을 해야 함을 객관적으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알겠죠? 해서 과거 기출, 옛날 거 안 할 겁니다. 저는. 됐죠? 최신 기출 트렌드에 기반한 학습을 할 거고요. 최신 출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게 평가원이 만들었던 행동이었어 라는 걸 깨우치시면 아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기출을 즉시 적용할 거고 체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제 수업을 듣지 않았던 친구들 자,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문학에 문제가 생겨서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도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 개념 설명해드리고 적용해서 실전까지 보는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해서 신규생 분들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기존의 수강생들은 제가 그동안 도약이나 객관적 기준이나 시작에서 했었던 말들을 일괄적으로 합쳐서 한 방에 치기 때문에 아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교재는 문제지 있고 해설지 있는데요. 자, 이 해설지를 제가 다 디자인을 만졌습니다. 연구실과 협치를 해서 디자인을 하나하나 제가 다 봤고요. 웬만하면 오리 없이 만들려고 했고 색깔까지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동의어 관계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을 하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 역시 동의어 관계로 색깔을 맞춰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석준쌤이 지문을 풀 때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설지를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서 기출과 행동지침을 1대1로 매칭했고요. 결국은 출제 포인트와 행동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추상적으로 안 느껴질 겁니다. 알겠죠? 그동안 추상적으로 느껴졌었던 기출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만드는 제가 해드리는 걸 토대로 어떤 기출은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지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저희가 압축집부터 리뷰 지문을 넣는데 압축집 교재부터 리뷰를 넣어놨습니다.
복습하실 때 필요하다고 하셔서 한 번 더 얹어놨습니다. 문제지만. 알겠죠? 그러면 공부하실 때 수업 들으실 때 필기한 것들이 있어서 새롭게 내가 적용하고 싶으면 굳이 다른 거 찾아서 하지 마시고 리뷰 문제지 한 번 더 놨으니까 추가 수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서 혼자 따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드렸던 행동을 붙여서 공부하시면 아마 행동이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잡힐 거예요. 알겠죠? 해서 자 구모 끝나고 어찌됐든 지금 듣는 수강생들도 있겠지만 구모 끝나고 듣는 수강생들도 장르별로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최근 트렌드에 맞는 것만 가르쳐 드릴 거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행동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감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고 기출을 많이 봐서 외우긴 했지만 내가 감으로 풀었거나 단순히 했거나 단순히 읽고 풀었거나 알겠죠? 그런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정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실전 시험장에서 안정적인 풀이 루틴을 만들고 싶은 학생들 특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9월 분석 강의도 할 거고 마지막에 더 파이널이라고 해서 마지막 강좌까지 할 건데 행동지침, 6구, 분석,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까지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똑같은 내용을 수업하지 않겠죠. 당연히. 똑같은 내용을 수업을 할 거면 한 권에 묶으면 되니까. 아시겠죠? 똑같은 수업 안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분석 강의 자체는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핵심적인 트렌드 자체를 명확하게 조금 더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출제 의도 자체를 디테일하게 보는 것과 행동을 보는 건 따로따로 보셔서 마지막에 합쳐가는 구조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정리가 되는 구조거든요. 해서 제가 안정적인 풀이 루틴을 만들고 싶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9월 모의평가 보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행동지침을 배우는데 석준쌤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한번 더 느껴보고 싶어 라고 보면 기본기와 개념을 압축한 거 압축집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기출을 나는 그렇게 안 봤었는데 근데 어차피 수능 보기 직전에는 기출을 더 많이 봐야 하니까 사설 비율과 기출 비율이 얼추 비슷해야 하니까 그러면 도약에서 석준쌤이 말하는 그 논리성이 뭐지? 그거를 행동을 한번 적용해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객관적 기준 2.0과 하프 모의고사는 저희가 기출 N제 개념으로 넣어놨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학평 혹은 기출 연습 할 건데 N제 개념으로 들어갔고요. 주간지 개념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주간지들은 해설 강의 없습니다. 저는 모든 강좌 해설 강의 다 찍었고 여러분들이 저의 사고력 자체와 비교하는 구조 자체가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해설지도 제가 썼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해설도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해설지뿐만 아니라 영상 해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부족한 건 영상 보시면서 부족한 논리성을 채우면 돼요. 알겠죠? 해서 하프 모의고사 역시 저희가 리트 지문 넣어놨고요. 리트 지문을 넣어놓은 이유는 느닷없는 리트 지문 말고 평가원에 나왔었던 고난도였었던 시험과 글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만 모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헤겔 또는 에이어. 됐죠? 그럼 헤겔과 에이어가 똑같은 글이다. 됐죠? 리트에 나온 지문도 똑같다. 그 출조도가 똑같이 연결되느냐를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됐죠? 해서 단순히 지문 끼워 넣기로 문제 풀지 않았고요.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출제 의도에 대한 원칙을 바탕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최근 트렌드에 대한 학습 자체가 괜찮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월, 9월 모의고사 분석이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지침, 행동지침 강좌와 이 강의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같을 수 없고요. 디테일하게 평가원에서 뭐를 원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 평가원이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과 어떤 출조도로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야가 필요하구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6, 9월 분석 강의도 꼭 보시면 좋겠고 6월 평가원은 제가 이미 촬영을 다 해놨으니까 앞으로 9월 평가원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 9월 평가원 공부하시면서 6, 9월의 출제 의도가 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거 두 개를 분석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에 가져가야 될 것들만 다시 얹을 건데 여기 있었던 지문 말고 다른 지문, 새로운 지문 얹을 겁니다. 그 다음 독서는 말씀드렸지만 시작 독서처럼 마지막에 기본기를 정리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시작 독서처럼 가르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더 파이널에서는 마지막에 엄매 강좌도 있습니다.
알겠죠? 엄매는 24년, 25년 나왔던 6구 수능뿐만 24년, 25년 나왔던 6구 수능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다 넣어놨고요. 언어와 매체 중에 특히 매체까지 수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수업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핵심 이론들도 정리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핵심 이론도 정리해드릴 거니까 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커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9월 평가원 보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이 힘들어서 들어왔을 학생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 수업을 들었을 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개념들을 합치고 싶어하는 분들. 됐죠? 그리고 문학이 어려운 분들은 제가 문학을 무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개념 가르칩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풀이법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수업 들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우리 연구실이 질답이 되게 빠른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제가 직접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답변을 달면서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보고 반복되는 질문이나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촬영을 다시 해서라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해설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제가 답변 달면서 여러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누적해서 다시 수업할 때 반영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객관적 기준 잡는 거 제가 언제든지 도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해드린 컨텐츠 위주로 학습하시면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학습하면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었을 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